연예 톡톡톡 시간입니다. 김현중 씨를 향한 전 연인 최 씨의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난주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최 씨가 김현중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마지막까지 취재한 김유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최 씨가 김현중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씨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고소를 당한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김현중 씨와 최 씨의 악연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진흙탕 싸움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했죠.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그 시작인데요. 나중에 알려진 부분이지만 이때 최 씨는 6억 원의 합의금을 김현중으로부터 받고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듬해인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죠. 이 손해배상 소식은 K스타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법정 밖의 장외 대결은 치열하다 못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최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김현중과의 문자 내용, 사건의 쟁점과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기면서 이번 사건이 승자 없는 싸움, 즉 치킨 게임이 될 것이라는 답이 정해져 버리는 그 계기가 됩니다. 치열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 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즉 원고의 주장, 최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인 최 씨가 피고인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민사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예, 두 사람 간의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 판결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장 치열하게 좀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요. 이 최 씨의 2차 임신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씨의 2차 임신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 이 주장은 정말 이번 법적 공방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졌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애초에 임신한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먼저 최 씨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20일 A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임신 중이라던 지난 2014년 5월 30일 늦은 밤에는 최 씨가 김현중 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최 씨 본인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각자 소주 4분의 1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가 있고요. 또 재판을 통해서 목격자의 증언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폭행과 유산에 대한 부분, 최 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14년 5월 31일 산부인과에는 가지 않고 우선 정형외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 씨는 이때 복부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2014년 6월 1일에 하혈을 하면서 유산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혈을 한 날로부터 무려 열흘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A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고 이 진료 과정에서도 유산에 대한 말은 최 씨가 전혀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산에 대한 추가 치료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또 이 소송 도중에 A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2014년 5월 20일 내원 당시에 임신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당시에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발급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요. 임신 확인서가 아닌 무월경 4주 6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진료 기록, 상당 부분은 지난해 K스타가 단독으로 이 사실조회 회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역시 같은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 씨가 4차 임신을 했었는지의 여부와 네. 또 김현중 씨가 이 4차 임신에 대해서 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부분 역시 재판부에서는 김현중의 손을 들었습니다. 4차 임신 주장만 있었을 뿐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또 중절 강요 부분에 역시 강요는 없었고 중절 수술은 최 씨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먼저 최 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에 4차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해 12월 8일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병원 기록이 없습니다. 또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실제 출산에 이른 지난 그 5차 임신, 이번에 아이를 낳은 그 기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2015년 1월 9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기록부에는 원고 최 씨의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2014년 12월 6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보더라도 최 씨가 불과 이틀 뒤인 12월 8일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김현중이 최 씨에게 중절을 강요했는가? 이 부분 역시 최 씨의 문자 메시지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최 씨는 2014년 5월 16일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1차 임신 당시에 솔직히 낳고 싶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도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임신은 결과적으로는 자연유산이 됐지만 일단 최 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 청약서를 직접 작성을 했고요. 또한 3차 임신 또한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당시에 산부인과에 직접 가서 수술을 예약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4차 임신 같은 경우에는 김현중으로부터 이 확인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중절 수술 비용까지 받습니다. 또 고액의 의료까지 선물로 받은 것으로 이번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금액이 16억 원대라는 것도 참 많은 놀라움을 줬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 최 씨의 주장이 기각이 됐고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최 씨가 이 김현중 씨에게 거꾸로 1억 원을 이제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왜 이런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 씨의 주장은 거의 모든 것들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을 가지고 최 씨가 인터뷰를 한 것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지상파 매체와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면서 김현중의 손을 들었는데요. 또 최 씨의 인터뷰는 김현중의 입대 바로 전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김현중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입대 바로 전날이었던 최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김현중이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고가 즉 최 씨가 김현중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이죠. 네. 이 법원이 상당 부분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앞으로 또 남아있는 소송들이 있다고요? 네, 이번 김현중 씨와 최 씨의 법적 공방에서 가장 큰 몸통은 바로 16억 원 소송, 이 민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부분에서 김현중 씨가 승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법적 공방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16억 원 민사소송을 치르면서 김현중은 최 씨를 무고 공갈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고 지금 상고를 한 상태죠. 또 최 씨는 김현중을 역시 무고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아직 형사 사건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은 남은 형사 소송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고요. 김현중 씨 본인 지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집중하면서 임할 것이라고 대신 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소송의 결과는 김현중 씨 일부 승소로 나오게 됐지만 그간 진실 공방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진 이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양측 모두 큰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소송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묘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